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핵심 의혹 중에 하나는 그중 한 대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내려왔느냐였습니다. 유사시 폭탄까지 장착할 수 있는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지역까지 직접 위협했는데 우리 군이 몰랐거나 알고도 놓쳤다면 수도권 영공 안보는 물론이고 국가원수 경호에까지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언론과 야당 일각에서 용산 침투를 주장하자 국방부와 합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런 군의 뒤늦은 보고를 받고 대노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번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군은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국민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먼저 오늘 군이 밝힌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요. 지난달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과 불과 3.7km 떨어진 종로 일대를 비롯해서 동대문, 중랑구 상공까지 저공 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 검열실이 시속 100km 이상 고속 비행한 이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항적을 초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이 서울 비행 금지 구역인 P73 북쪽 끝을 일부 스치듯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으로요. 이 서울시청이 있는 중구와 정부 서울청사가 있는 종로구, 그리고 서초구와 동작구 일부를 포함하는데요.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요.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것은 아니고 이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용산이 뚫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 집무실 안전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합참 공보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이죠. 이른바 이제 P73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P73을 침범한 건 맞지만 깊숙이 들어온 건 아니다. 또 대통령실하고는 다소 거리도 있다. 따라서 언론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용산이 뚫렸다. 이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 지역까지 들어온 셈이고요. 일각에서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km 높이에서 비행했다는 점에서 3.7km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청사 촬영이 가능했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P73 구역에서의 북한 무인기의 고도는 밝힐 수 없다고 했고요. 대통령실 등의 촬영이 가능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촬영은 촬영자가 직접 조절을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가능하지 않았을 걸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요, 군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 용산 근접 침투 가능성을 부정해왔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 오프닝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심지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확신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아무리 그것이 부근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분명히 군의 그 확신한다는 그 입장과는 다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론과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태 초기부터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당시 합참마저도 P-73 진입을 좀 부인하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했던 터라 군의 분석과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합참 관계자는 그때는 이 작전 요원들이 확인한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서 답변이 바뀌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 P-73 구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온 것이 탐지된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재원 공개라서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들어보겠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뚫혔다는 것은 지상 울타리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 울타리엔 비행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실 졸속 기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이제 P-73 구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온 것이 탐지된 시간을 물으니까 군 관계자가 재원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요. 그 시간을 밝히는 순간 결국은 그 지역, 그 시간이 지난, 그 무인기가 그 시간에 지낸 지역에 우리측이 탐지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노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실이 무엇이든 군의 이제 중대한 실책이다. 이 점은 지금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니까요. 야당뿐만이 아니고 여당에서도 군 수뇌부의 문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요.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다는 의혹에 군의 입장이 달라진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이 군의 내부 조사와 문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무인기가 이 서울 북방에 왔느냐, 그다음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는 국방부 군이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를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정보본부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정보본부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예. 정보본부에서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정보본부가 좀 믿을 곳이 못 된다. 내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그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죠. 또다시 영공 침범 사태가 벌어진다면 9.19 군사,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의 검토를 지시한 것. 바로 이것도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 구역 내로 수백 미터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실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어제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요. 이후 윤 대통령은 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또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으로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경고성 메시지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안이한 안보의식을 경계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김 수석의 브리핑 내용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가운데 한 대가 이제 용산 인근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사실 오늘 군 당국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태경 의원의 그 라디오 발언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보본부가 좀 믿을 곳이 못 된다.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확신한다. 용산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확신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문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끄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쭉 그 보고를 받고 해가면서 아마 본인이 들었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국방부 정보본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때 무인기 당시에 국방부 발표를 보면 우리가 항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적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놓쳤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놓쳤던 적은 도대체 어디를 거쳐 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용산상공에 오지 않았다는 걸 확신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그러니까 이 P7 구역을 일부 스치듯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중에 좀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러면 적어도 확신은 못할 텐데 그러면 국방부 장관한테 확신을 심어준 거는 아마도 정보본부일 텐데 그럼 정보본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단순한 분석의 한계 때문이냐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손 보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을 보든가 아니면 뭐 분석의 한계면 분석 역량을 조금 더 보강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합참 관계자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때라는 건 이제 처음에 사태 초기에 북부 지역만 놓고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는 작전 요원들이 확인한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조사를 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아서 답변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해명 어떻게 신뢰가 가십니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제 국방부의 입장, 합참의 입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오히려 국방부에서 자초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넘어와서 유린한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비행금지 구역까지도 침범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는 또는 합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나 야당 측 인사에게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가 나왔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는 말이 좀 바뀌어서 비행금지 구역을 스치듯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비행금지 구역만을 스치고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상공까지 진짜 왔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산상공은 오지 못했더라도 그 근처를 비행하면서 대통령실 인근을 촬영을 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것처럼 이 부분은 국방부가 그 관련해서 실수를 했든가 아니면 뭔가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내부적인 감찰 결과로 뭔가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적으로 감사든 뭐 수사든 조사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 뉴스나인 단독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평양 상공과 또 핵 미사일 기지에 복제 무인기를 대량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좀 의문이 가실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만들까 하실 텐데 북한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제작하는 건 해당 무인기가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과 함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신호 송출기를 장착하지 않고 북한처럼 GPS 항법 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북한 지역을 정찰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군소식통은 외장재와 부품 모두 중국산으로 제작해서 실제 북한 무인기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군 당국은 공격용 또 정찰용 드론까지 조기 도입할 계획인데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하게 되면 또 방공망이 열악한 북한에 훨씬 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27일 합참이 밝혔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여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도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서 훈련에 나선 상황이죠? 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에 두 번째 합동 방공 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훈련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이 강원 북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실사격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훈련보다는 이제 지역도 넓어졌고, 그러니까 실사격 훈련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네요. 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이 합참 주관으로 진행되는 오늘 훈련은 지난달 실시한 이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경멸 훈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요, 양 날개 2m급 이하의 북한 소형 무인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공에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장소가 늘어난 만큼 참가 전력 규모 역시 앞선 훈련 때보다 클 것이라고 하고요. 이 실사격 훈련은 충남 보령 소재 대천 사격장에서 우리 육군과 공군 전력이 가상의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어제 이런 훈련 계획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방사 관계자는 훈련 중 헬기 등 항공기 운항이 예정돼 있어서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이나 오인 신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고요. 지상작전사령부 관계자 역시 주민들은 놀라지 마시고 헬기 소음 등에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전광판, 그리고 대북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들 사안은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가 되면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확성기 사용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지만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전광판 개시, 이 전단 살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에 하나 9.19 군사합의 효력이 만약에 정지가 되면 이런 법률상 처벌 조항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무력화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실제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한 통일부 당국자는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 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일부 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어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
하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면서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를 비판한 야당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오히려 북한에게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죠.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하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고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군의 실책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야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까지 지금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거는 과연 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문책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사실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둘 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임기를 지금 수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결심할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그 지금의 군 수뇌부는요 윤석열 정부가 그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임명된 지가. 네네. 사실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뭐 한 6개월 이상 업무 파악 다 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충분히 문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미연합사 뭐 있었고 그다음에 일군참모총장도 다 한미연합사 합참 다 근무했던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속성상에서 본다면 뭐 완전히 새로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도 제가 자꾸 조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뭔가 그 어떤 분석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인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침투했을 때 우리 무인기도 휴전선 넘어서 북한에 좀 일부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북한에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북한도 탐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군 최고 인사가 이제 뭐 교체가 됐다, 전격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있지만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인기가 워낙 2m 이내로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기술적으로도 정말 새떼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거를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책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마련하는 거에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군 수뇌부나 아니면 뭐 정보본부든 어디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이게 근본적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킬러 드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오면 그거를 다른 드론으로 가서 제압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이런 부분도 함께 종합적으로 하는 게 먼저지 지금 여기서 뭐 책임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해서 그냥 누구 문책부터 하는 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야당은 지금 청문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고 우리 영공이 뚫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전에 와서 무인기가 오후 한 5시, 6시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 또는 김포 그 파주 일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국민적으로 받은 충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이
바로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라든지 뭐 국정조사까지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윤 대통령께서 지금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안보에 대한 좀 강력한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연일 강한 어조로 비판도 하시고 또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매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9.19 그 군사 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까지도 검토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북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응징을 하시는 중인데 그걸 또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북한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이고 뭐 강한 메시지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도 좀 겸허히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좀 사건을 조사하시고 진상 규명을 해서 그거에 따른 뭐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질이라든지 문책도 있어야 국민으로서는 아, 대통령이 정말 강한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구나라고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